귀로 읽는 베스트셀러, 베스트텔러입니다. 눈을 감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위기로 혼돈의 상황에 놓여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패러다임의 대전환 속에서 어떤 질서로 재편될까? 세계 미래 보고서 2021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찾아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전 분야의 대변혁에 대한 세계 66개국 4,500명의 전문가와 학자, 기업인의 긴급 진단과 전망이 담겨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화, 도시화 및 기후변화와 일치하는 더 빈번한 전염병 패턴이 된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글로벌 전염병이 과거보다는 더 정교적으로 더 자주 일어날 것이며 사회의 물리적 연결성이 강화됨에 따라 미래 전염병은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한다는 뜻이다.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내린 선택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류 문명은 엄청난 지각 변동을 맞게 될 것이고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세계 미래 보고서는 매년 세상을 움직이는 메가트렌드, 첨단 기술의 발전 및 그것이 창조해낼 미래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이번 세계 미래 보고서 2021에서는 코로나19라는 아주 특별한 위기가 만들어낸 사회 전반의 변화와 대응, 그로 인해 완전히 달라질 미래의 세상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코로나19가 전 분야에서 불러일으킨 변화와 혼란의 소용돌이는 더욱 확산될 것이며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저자인 박영숙은 세계적인 미래연구기구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한국지부 UN 미래포럼 대표, 20년 동안 주한 영국 대사관, 10년간 호주 대사관 수석 보좌관으로 활동했으며 세계인공일반지능협회, 코딩 없는 세상 인공지능 플랫폼, 테크캐스트 글로벌 등 20여 개 글로벌 미래연구기구의 한국 대표로 있다. 이 책에서는 핀테크 시장의 판도를 바꾼 인공지능, 도심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깬 재택근무, 대학 학위를 무용지물로 만든 온라인 교육, 컨퍼런스, 여행 분야의 변신을 주도한 가상현실, 공유경제의 가속화와 독립형 근로자의 확산, 일자리의 파괴와 기본소득제 실험,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생명공학까지 대전환의 서막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신산업혁명인 재택근무 전환과 그것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탄소 배출량 감소, 도시화 추세 역전, 도시 설계 방식제 고등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인력의 20%가 풀타임 재택근무로 전환하면 도심의 상품 및 서비스 수요가 20% 감소해 소매, 접객업 및 운송과 같은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도심 탈출로 대도시는 큰 대가를 치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커다란 기회를 제공한다. 일부 고용주는 도시 중심 사무실 등의 입지를 포기함으로써 직원 임금과 간접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대학 교수의 지식보다 날마다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탁월할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정보의 습득이 가능한 5G 시대와 24시간 초연결 시대에 사는 젊은 세대들은 세계 석학 혹은 인공지능에게서 배우기를 희망한다. 구글의 양자 컴퓨터 시커모어는 슈퍼컴퓨터가 1만 년 동안 처리해야 하는 연산 분석을 3분 내에 하며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AI 칩으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다. 칩을 뇌에 연결하면 지식이 자동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 되며 전달이 가능하다. 이처럼 미래의 교육은 지식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오늘날의 대학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화하게 된다.
차세대 유인우주선 스타쉽은 승객 100명을 태워 달이나 화성에 보내질 계획이다. 크루 드래곤을 탑재한 펠컨고 로켓이 부분 재활용되는 데 반해 스타쉽은 완전 재활용을 목표로 한다. 스페이스X는 이미 지난해 9월 스타쉽의 시제품을 공개한 바 있다. 2022년 첫 화물 전용 로켓을 화성에 보내고 2024년까지 승무원을 태운 민간 달 탐사 프로젝트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 목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페이스X의 최종 목표인 화성의 독자적 문명 기지를 건설하는 것도 아주 먼 미래의 일은 아니다. 원격 근무와 사무실이 융합된 일자리는 인간의 혁신 의지, 삶의 목적, 일에 대한 에너지, 건강과 웰빙, 재능 발전, 사무실 문화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원격 근무자들은 출퇴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점심으로 회사 근처 식당에서 비싼 음식 또는 패스트푸드를 먹는 대신 집에서 신선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 부모라면 보다 유연한 일정을 짜서 자녀를 케어할 수 있다. 작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앨리스라는 후보가 출마했다. 그녀는 당신을 가장 잘하는 대통령과 같은 슬로건을 사용하여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수천 표를 받았다. 앨리스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공직을 위해 운영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앨리스가 유일한 건 아니다.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를 개발한 싱귤레리티넷의 벤 베르첼 대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인공지능 로봇 로바마를 2025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19년 일본 도쿄의 타마에서 열린 시장 선거에서 미치히토 마츠다라는 기계가 2000표로 3위를 차지했다. 앨리스와 미치히토 마츠다 외에 뉴질랜드에서 온 샘도 있다. 샘은 2020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세계 최초의 가상 정치인으로 불린다. 그녀는 불편부당함 없이 유권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정치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최근 하버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매달 수백 달러의 국가 지원이 노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온 인간에게 재기의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기본소득제를 지지했다. 그는 모든 세대가 평등의 개념을 확장시켜왔고 우리 세대도 새로운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시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이들도 많다. 또 정책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DNA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관련 일자리들도 새롭게 창출된다. 최근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를 보면 미래 일자리 중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인공지능과 바이오 제약을 합친 AI 바이오다. 그 다음은 컴퓨터 관련 데이터 과학, AV, 사물 인터넷, 가상 증강현실, 드론 등 기술 분야이다. 전통적인 직업 중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인기가 있다. 그런데 인기도의 순서가 바뀌고 있다. 의사, 약사, DNA사 혹은 유전자사, 그 다음이 간호사다. 하지만 현재 의사나 간호사들은 DNA 검사를 한 후 나오는 100여 페이지의 내용을 유전자 검사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해 줄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유전자사가 의료 분야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신직업이라고 한다. 한국에도 한국유전자협회에서 유전자사들을 교육시킨다. 이미 민간용 드론은 크기와 복잡성이 매우 다양하다. 고해상도 카메라, 전달 메커니즘, 열화상 기술에서 스피커 및 스캐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운반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드론은 재난 대응 및 소방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화재를 미리 처리하는 데 사용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동안 경찰은 드론을 사용하여 도시 봉쇄를 시행했다. 일반적으로 농업에서 사용되던 드론이 도시 전체에 소독제를 뿌려댔다. 영국에서는 의료 물품을 화이트섬으로 운반하기 위해 드론 배송 시험이 진행되었다. 드론과 함께 미래의 도시는 개인 드론 항공기, 에어택시 및 항공택시로 사용되는 수직 이착륙기로 채워질 수도 있다. 얼마 전 프란체스코 교황이 연설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신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인간은 가끔 용서하지만 자연은 용서를 모른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자연재해, 지구온난화 등은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들이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는 세계 미래 보고서의 예측과 시그널은 수도 없이 많았다. 우리를 습격한 코로나19 역시 언젠간 오고야 말 재앙 중 하나였음에 틀림없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팬데믹 같은 글로벌 전염병이 과거보다는 더 정규적으로 더 자주 일어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도심화로 생활 공간의 밀도가 높아지는 데다 글로벌화로 인한 빠른 연결성 때문이다. 오랜 역사를 두고 전염병의 연대기는 이어져 왔다. 그렇기에 코로나19만이 문제가 아니다. 미래의 팬데믹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심각한 사망자를 낳는 전염병으로 다가오게 된다. 물론 흑사병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맞던 시절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발전된 기술로 구축된 문명사회가 코로나19를 빨리 퍼져나가게 했듯 아이러니하지만 그 기술 덕분에 심각한 위기에 빨리 대응할 수도 있다. 미래학자 게르트 레온하르트는 위기는 기회다. 놓치지 말라. 재창조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라. 라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습격은 분명 위기지만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로봇, 유전자 편집, 자율주행차, 우주여행 등의 실험이 현실과 조화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선사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정확하게 세계 미래 보고서는 그러한 미래를 전망해왔고 현실로 증명되는 것을 독자들과 함께 목격해왔다. 인공지능 로봇이 정치인이 되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유전자 편집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간 수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주여행도 코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파괴적 혁신으로 가득한 아이디어들은 오랜 성숙의 시간을 거쳐 세상을 바꾸는 기술로 인정받았고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일들이 이뤄졌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올 폭풍우에 비하면 제4차 산업혁명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의 침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토대를 뒤흔들고 있으며 전망해왔던 미래의 모습을 전면 재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어쩌면 익숙했던 지난 200년의 역사를 모두 잊어야 할지도 모른다. 거스를 수 없는 위기와 그로 인한 변화의 폭풍이 몰아치는 와중에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미래를 전망해야 할까? 2020년 초 세계경제포럼이 위대한 리셋을 어젠다로 제시하며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합쳐 신속하게 행동한다면, 즉 위대한 리셋을 실행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교육, 국가정책, 비즈니스, 의료, 사회적 계약과 근로 조건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 모든 분야에서의 개조를 목표로 연대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할 때가 왔다. 개인, 기업, 국가가 연결되어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서 단독 생존이란 무의미하다. 한 국가의 합심을 넘어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참여해야 하며 모든 산업 분야가 다 변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쇼크는 또다시 도래할 것이며 이제 인류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박영숙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체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자연환경, 산업과 일자리, 국가와 정치, 금융과 부동산, 교육, 삶의 방식과 태도까지 모든 면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가 요구된다. 변화하는 세상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빨리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지혜와 기민함을 발휘해야 할 때다. 이 책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마주하게 될 핵심적 변화들을 8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도, 교육, 우주시대, 시민, 국가와 정치, 복지, 비즈니스와 일자리, 기술과 문명이 그것이다.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으로의 이동은 가속화될 것이다.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늘고 원격 수업이 본격화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초연결 사회는 더욱 강화된다. 교육 분야도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특히 대학이 소멸한다. 2020년 7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대학교 졸업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포춘 100대 기업 중 대학 졸업장을 기피하는 기업은 절반이나 된다. 재택근무 보편화로 도심이 공동화되고 외곽으로의 이주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면 달라지고 디지털화폐 전쟁과 핀테크의 발달로 금융권도 새로이 재편된다. 코로나의 재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비효율적인 의료 시스템과 부실한 의료 서비스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는 결국 공공과 복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전 세계가 이윤 추구와 성장이라는 모토로 달려왔으나 그것이 지닌 심각한 폐해가 이번 사태로 증명됐다. 성장보다는 공공과 복지, 각자 도생이 아니라 공존의 가치가 왜 중요한지 다시금 일깨워준다. 팬데믹 이후 각국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세상은 온라인으로 더 긴밀히 연결되면서 좁아지고 있다. 인류는 인종, 민족, 국가뿐 아니라 전 분야를 막론하고 운명 공동체로 엮여 있다. 그리고 우리의 예측을 벗어난 거대하고 급격한 변화들이 속속 일어날 것이다. 이 파괴적인 변화를 읽어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